바닥을 향하게 설치된 거울에 나타나는 귀신을 보면 사고를 당한다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平均してですけど、1ヶ月には約400件から500件、料金も、日本の芸能人の方、タレントの方ですね。その方と、ご依頼者様。 무려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일본은 예로부터 키가 8척만 하다는 팔척 귀신, 몸이 상반신만 있다는 테케테케, 꿈틀거리듯 움직인다는 쿠네쿠네 등 많은 귀신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공포 영화들이 제작되는 등 유독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잔혹하고 오싹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섬뜩한 저주가 깃들여 있는 곳 또한 한두 곳이 아니다. 먼저 저주가 깃든 나무다. 일본 오사카 동북부에 있는 카야시마 기차역. 이곳에는 특이하게도 기차역을 관통해 우뚝 솟아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왜 나무를 중앙에 둔 채 기차역을 건설한 것일까? 이 나무는 약 700살로 추정되는 농나무로 1910년 카야시마역 건설 당시에는 역의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1972년 자, 저 좀 빨리 좀 움직이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 나무를 꼭 베야 됩니다. 예. 자, 빨리 갑시다. 카야시마 기차역의 확장 공사가 결정되면서 공사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베기로 한다. 그런데 이게 뭐야? 어? 갑자기 왼장기가? 나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하면 나무를 베기 위해 동원됐던 인부들이 고열에 시달리거나 뭐?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이게 다 이 나무 때문이야. 어떻게든 베어버리겠어. 이리 줘. 환각을 목격하고 다치는 등 나무를 베려고만 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신성한 나무를 베려 안 타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 저 나무는 절대 베서는 안 돼. 이에 고목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나무를 베어내기를 포기했고, 나무를 그대로 둔 채 기차역 확장 공사를 진행해 지금처럼 나무 한 그루가 기차역 정중앙을 떡하니 차지한 모습을 띠게 된 것이었다. 한편 저주가 깃든 터널도 있다. 바로 교토 니시아타 시간호에 위치한 키요타키 터널로 1927년 개통된 이 터널은 길이 444m에 혹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매우 좁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지? 터널을 통과할 때 차의 보닛 위로 흰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떨어지는가 하며 뭐지? 내가
잘못했나? 바닥을 향하게 설치된 거울에 나타나는 귀신을 보면 사고를 당한다는 등 섬뜩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실제로 터널 인근에 바닥을 향해 설치된 거울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키요타키 터널은 매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터널에서 귀신이 목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터널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과거 터널을 건설할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었는데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던 이들 중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 매우 많았고, 일각에 따르면 원혼이 된 이들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맴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저주받은 터널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지금은 많은 차량들이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터널 옆으로 난 우회도로를 이용한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일본에 저주 대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저주 대행 업체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저주 대행 업체들한테 저주를 의뢰하기 위해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이구, 잘 되는 데는 그런가 보다.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저주 대행을 하는 주술사를 알게 되어서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이해서 심야 괴담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그 주술사에 빙의해서 그녀가 겪었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대행을 한다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우라나이시, 타로나 별자리를 봐주는 그냥 평범한 점쟁이에요. 다만 누군가 정말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했다면 살짝 힘을 보탤 뿐이죠. 어떻게 해드려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사람들 사이에 용하다고 소문이 났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도 의뢰를 받아 저주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의 기운이 깨어난다는 새벽 2시, 저는 의복을 갖추고 제단 앞에 앉아 주문을 외우고 있었죠. 제 몸에 와 닿는 강렬한 시선. 웬 남자가 재단 위에. 전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얼굴은 얼마 전 제게 저주를 의뢰했던 남자였답니다. 그 남자가 절 찾아온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굽은 어깨에 후줄근한 양복까지. 영어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쓸모없는 너. 나이만 많으면 다야. 월급만 죽는 기생충 같은 새끼. 아 그래서 이게 뭔데? 아 쓸모없는 놈.
아, 나이만 많으면 뭐해? 아, 월급이나 축내는 기생충 같은 새끼. 나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직장 상사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상사에게. 아우, 스트레스다. 짜증나지. 그러다 우연히 다른 동료에게서 저의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더군요. 동료 이름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제게 자주 점을 보러 오는 그런 단골이었거든요. 그의 모습은 이미 산송장에 가까웠고 그냥 두면 무슨 짓을 벌일 것만 같았죠. 뭐 죽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눈, 그 경멸하는 그 눈만 더 이상 안 보게 해주세요. 엄청 무시하나 보다. 전 기꺼이 그의 저주 의뢰를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저주 의식을 해드리죠.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상사의 사진 그리고 머리카락 가져올 수 있겠어요? 꼭 가져올게요. 여보세요? 어. 그가 내민 봉투 안엔 머리카락과 상사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저는 남자에게 사람 모양으로 오려진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 종이 위에 어떤 저주를 내리고 싶은지 직접 적으라고 했죠. 그의 펜 끝에 얼핏 눈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아, 나이만 많으면 뭐해? 상사의 시선에서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까. 남자가 매우 짠하더라고요. 남자가 돌아가고 새벽 2시쯤 돼서 저는 캐비넷 가장 깊숙이 보관해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상자였죠. 몇백 년 전 한 음양사가 누명을 쓴 채 참수당했고 그때 흘린 원한의 피가 서려 있다는 그 저주의 상자. 상사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긴 봉투, 저주 내용이 적힌 종이를 잘 접어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걸로 의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마찬가지로 축삼시에 저는 신사가 있는 인근 숲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다른 커다란 한 나무 한 그루. 신목이라고 하죠.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기로 알려진 나무였어요. 저는 그 앞에 촛불들을 동그랗게 세우고 그 한가운데에 지푸라기 인형을 놓았어요. 왼쪽 다리에 하나, 오른팔에 하나. 남자가 바라던 대로 눈이 있는 위치에 또 하나.
의식을 치른 지 한 달 정도 됐을까. 그 남자가 다시 절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새끼. 그 새끼. 한쪽 눈이. 골프를 치러 간 상사가 다른 사람이 침공에 눈을 맞았고 결국 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 번 더 의뢰하고 싶어요. 원하시는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 새끼 말고 안 해요. 아, 이건 이분도 광기가 있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지갑 속 안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 남자보다 20살은 더 어려 보였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지? 난 남자랑 놀아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여자가요. 날 죽이려고 해요. 바람난 아내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영화예요. 좀 이상하다. 남잔 다짜고짜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야윈 몰골이 남자의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주의식은 지난번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저주가 통한 건지, 그래서 남자의 분노도 사그라든 건지 남자는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식도 없었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남자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뭐야? 며칠 뒤 마지막 예약 손님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지금 상담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사를 건넸는데 남자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상담 마친 손님이 가고 남자를 찾는데 어느 틈에 가버린 건지 남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갔나? 전 대수롭지 않은 척 했었어요. 마침 그날도 저주 의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의식을 위해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케빈이 쿡쿡 굉음을 내며 흔들리는 거예요. 케빈, 마치 케빈이 안에 누군가 들어앉아 쿵쿵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역시나 그 안엔 저주 상자만이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남자의 가슴팍에 커다란 쇠말뚝이 깊이 박혀 있는데
전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메로, 그만둬! 무엇보다도 그 가슴에 박혀있던 쇠말뚝, 저주 의식에 혹 탈이 난 건 아닐까? 전 다짜고짜 남자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로 찾아가긴 했지만 남자를 어떻게 찾나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죠. 순간 여보, 나 왔어. 한 여자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데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손님으로 만났었나? 기억을 떠올리려 한참 애쓰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맞이하는 한 남자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 남자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였고 여잔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어? 둘이 바로 여자가 직장 상사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고 그럼 그녀의 볼을 가볍게 꼬집는 직장 상사. 대체 왜? 저 두 사람 뭐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때마침 제 단골이자 그 남자를 제게 소개시켜줬던 직장 동료가 나타났고 저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어요. 근데 혹시 저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좀 그렇죠. 저 두 사람 재혼했어요. 재혼이요? 네. 아니 어떻게 히로상은요? 전혀 모르셨군요. 히로상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가게로 돌아온 저는 부랴부랴 캐비넷에 있던 저주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상자 안에 봉인되어 있던 봉투를 열어보았고 전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겨 있어야 할 봉투 안엔 그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었으니 뭐야?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저주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신조가 토마테오시.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그 저주가 남자에게 향했던 겁니다. 바꿔치기 돼버린 머리카락과 사진. 대체 누가 바꾼 걸까요? 그래서 죽은 남자가 절 찾아왔던 걸까요? 전 이제 저주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벌을 내리는 건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신의 섭리에 불완전한 인간 따위가 함부로 손을 댔다간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술사를 만나서 직접 이제 물어본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실까 봐요. 네. 平均してですけど、1ヶ月には約400件から500件で、料金も私たち日本円で7万6000円からが最低料金になっているので、例えば、日本の芸能人の方、タレントの方ですね、その方と、ご依頼者様を、M くっつけてくれる M 式をしてくれるっていう話で、会ったことあるって言ってるけど、会ったことないような、やっぱこう証拠が取れなかったりとか、やっぱこう施術ついでに私たちが不信感を抱いてしまったので、まあ一応そのお断りさせ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のが1点あります。